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중에서 6강 3교시 수업입니다. 우수 화장품의 제조 기술 및 설비에 대한 본 강의는 포인트 메이크업인 립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립스틱용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립스틱에 사용되는 원료는 첫 번째로 왁스가 있으며 이는 스틱 형태를 유지해주고 색소 분산 안정도를 높여주며 사용감을 조정해주며 천연 즉 식물이나 동물, 광물, 석유 등에서 합성, 변성의 왁스류로 분류가 됩니다. 둘째는 오일로 30 내지 70%를 사용하며 수분 증발 억제하며 보습 및 광택 효과를 부여하고 윤활 작용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색소를 잘 녹일 수 있는 용매 및 분산제로 안정성이 높아야 하며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탄화수소 계열의 폴리머류로는 광택 및 밀착감을 부여하는 소재로 하이드로게니티드, 폴리이소부텐 등이 있으며 높은 굴절률의 원료가 되겠습니다. 넷째, 파우더 안료로 밀착감과 페이오프, 즉 도포량에 영향을 미치는 원료입니다. 구상 파우더, 즉 실리카나 판상 파우더, 즉 마이카 또는 알루미나는 무기 점증제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색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용성 염료 또는 유기안료 계열의 타르 색소가 주로 사용되며 높은 채도와 선명한 색상을 나타내며 립스틱의 주요한 색상을 표현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펄이라고 불리는 진주 광택 안료로 굴절률이 다른 무기 안료 소재를 이용하여 광택 효과 및 색상 효과를 부여해 주는 무기 안료 복합 소재입니다. 자, 그러면 립스틱 제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립스틱의 제조 프로세스는 분산 제품의 공정과 3단 롤러의 고온의 유성 성분, 즉 왁스, 오일 및 파우더와 유무기 색소를 잘 혼합하고 3회 분산하고 다시 80도씨로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호모 믹서 또는 디스퍼 믹서를 사용하여 균일화 시켜줍니다. 색상을 확인하고 색상이 적합하지 않으면 컬러를 추가하여 조색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온도에 민감한 물질의 경우 조색 후 투입하여 분산해야 합니다. 색상이 적합하면 탈기 즉 기포를 제거하고 작업 및 향료를 투입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립스틱을 제조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미생물자와 장갑을 모두 갖추고 이루어지는 립스틱 제조의 첫 단계는 바로 원료 편성입니다. 식물성 왁스, 탄화수소 계열의 왁스, 그리고 식물성, 동물성 오일과 유용 성분 등의 원료들을 정해진 용량에 맞게 쓰는데요. 제품에 따라 추가적으로 산화방지 제품을 하는 비타민과 다양한 소재를 넣습니다. 원료 평형을 맞춘 후에는 가열 및 용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립스틱 제조에서 이 과정이 필요한 까닭은 다양한 재료 중 액상이 아닌 왁스 형태로 된 원료들을 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곳에선 립스틱의 생명이자 핵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정은 바로 립스틱의 아름다운 빛깔을 생성해줄 색소를 배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정량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고 꼼꼼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스틱은 이제 원료와의 혼합 과정을 거칩니다. 조금 전 가열을 마친 원료에 습을 넣고 호모 믹서를 이용해 균일하게 혼합해주는 것이죠. 조금 전 혼합된 원료를 붙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틱이 완성되지만 완성 전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향취, 사용감, 중분적 성능들을 꼼꼼하게 테스트하는 제품 시험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맛과 구성, 그리고 풍과 안성은 각각 20, 10, 1, 그리고 10 마이크로그램 퍼센트에 사용하고 세균 조종제 역할을 하는 일부 원료들은 그 수준이 비추되어 있습니다. 제품 시험 공정에서 문제없이 합격 성공을 받은 원료들은 이렇게 후문에서 3일 동안 추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양한 원료를 몰드에 부어 후문서 우리가 사용하는 작고 길쭉한 흙으로 된 이 흙들을 드디어 그 모습을 보냈습니다. 두툼한 크기와 색깔로 완성된 이 흙들은 자세히 흙기에 하나하나 넣어주고 흙 부분을 위아래로 문제없이 움직이는지로 확인한 후 뚜껑을 꼭 닫으면 립스틱 제조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원료 투명부터 시작해 꼼꼼한 제품 시험을 거쳐 만들어진 립스틱들이 크리하고 아름다운 색상을 자, 그러면 립스틱 용기와 내용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립스틱의 충진 방식에 따라서 백 충진 방식과 일반 몰딩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유성 원료와 사용되는 용기 재질에 따라서 팽윤 현상이나 용기에 크랙을 형성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유성 오일에는 광물성 오일, 천연 오일, 합성 에스터 오일로 분류되며 광물성 오일인 저분자 탄화수소에서는 폴리올리핀 계열의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용기는 팽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유동 파라핀 오일은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스타일렌 계열 용기에 크랙을 만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연 오일인 글리세라이드 계열은 천연 고무 재질을 팽윤시키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에스테르 계열의 합성 오일은 폴리스타일렌 및 아크릴을 팽윤시키며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는 폴리스타일렌 계열 용기에 크랙을 발생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원인은 오일류의 극성도와 용해도와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성도가 높은 친수성 계열은 나일론 등의 분산성이 좋고 극성도가 낮은 친유성 오일류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용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몰딩 작업 진행 시 고온에서 용해된 유분산물이 냉각 시 피놀을 발생하며 이 피놀은 액체에서 고체로 냉각하면서 부피가 수축하면서 발생하며 냉각이 잘 되는 부분이 먼저 고체화되고 수축이 느린 부분은 맨 마지막에 수축되면서 피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피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놀 부분은 비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달라서 쉽게 부서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몰딩 작업 시 일반 몰딩은 피놀을 완전히 긁어서 제거하거나 백 충진 방식은 고온의 바람으로 다시 녹여서 피놀을 없애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립스틱 몰딩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립스틱의 몰딩 성형 공정은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높은 온도에서 용액 상태의 립스틱 분산물을 금속, 플라스틱, 실리콘 고무 등의 몰드에 투입하고 냉각하여 경도를 갖게 하는 공정입니다. 사용한 몰드별 특징을 알아보면 가장 많이 사용한 금속 몰드는 수작업의 공정으로 금속 몰드의 이형 자국이나 뜯김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며 표면 광택이 낮고 낮은 경도의 내용물은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량의 다품종 제품 생산업체에 적합한 작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몰드 방식은 대량 생산의 백 충전 방식으로 높은 표면 광택과 일회용 몰드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지만 일회용이라는 재활용이 어렵고 지속적인 구매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리콘 고무 몰드에 비해 뜯김 현상이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리콘 고무 몰드는 최근 대량화 생산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립스틱의 글씨를 음각 또는 양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입체적인 조작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뜯김 현상이 어느 몰딩 방식보다 적고 낮은 경도의 내용물도 성형이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몰드보다는 광택이 적고 일회용 플라스틱 몰드처럼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기 보관 방식의 몰딩 방식은 용기에 직접 내용물을 부어 냉각하는 형태로 경도가 낮은 내용물에 주로 하는 방식으로 백 중심 방식이 제품입니다. 뒷면에 피놀이 생기는 문제점이 높고 중간이 부러지는 불량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프론트 인젝션 방식의 얼굴을 커팅해야 하는 공정으로 얼굴 모양을 만들 수 없고 단순한 단면 형태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성형 방식으로는 다색 성형 방식 가운데 에센스 성분이 함유된 이색 성형 방식, 스웰 성형 방식은 두 가지 이상의 내용물을 소용돌이 치며 성형하는 방식으로 주로 스킨 커버나 에센스 팩트의 두 가지 색상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마블 성형으로 두 가지 색상이 마블 형태로 자연스럽게 섞여 마블링 또는 라떼처럼 부정형의 형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립스틱 성형 후 특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립스틱의 성형 후 문제점 유무를 평가하는 관능적이면서도 객관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성으로 피부에 도포 후에 화장지 등을 밀착하여 어느 정도의 양이 묻어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밀착력은 겉돌지 않고 밀착력의 차이를 단순히 피부에 도포해서 느낌으로 평가해야 함으로써 객관성은 조금 낮은 편이며 개인 간의 편차가 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반복 실험을 통한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보습성은 개인적인 사용감 테스트 이외에 TEWL 경피, 수분 손실, 피부의 건조한 상태가 오래되어 피부 표면을 통해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분석기기인 코니오메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발림성은
부드럽게 발리는 양으로 인조 피부에 10회 도포시 발리는 양을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택은 광택계를 활용하여 측정하며 색상 및 외관 특성의 평가는 육안으로 외부에 뜯김 현상이 없고 색상에 얼룩 문제도 없어야 하며 균열, 이물질 혼입 등 다양한 외관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검수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DP도, 적합한 경도, 즉 강도나 단단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도계나 레오미터를 이용하여 전단력을 측정하여 적합한 단단함과 구조적인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립글로스와 립밤, 립틴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립 메이크업 제품의 다른 제형은 립글로스와 립밤, 립틴트 등으로 나누어지며 세부적인 특성을 알아보면 우선 립글로스는 립스틱을 바른 후 덧발라서 광택을 높여주는 제품으로 립스틱에 비해 색소 함량이 적으며 광택성이 좋은 고분자 물질을 함유하며 입술에 윤기를 부여하고 입술 보호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립글로스는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며 먼저 쉬머링 타입은 펄을 다량 함유하고 화려한 광택을 주기 위한 제품입니다. 슈어 타입은 색소가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며 끈적임이 적고 가벼우며 투명해 보이는 특성을 나타내는 제품입니다. 고발색의 립글로스는 색소 함유량이 7% 이상으로 고발색력을 나타내며 광택성과 볼륨감을 보여주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립밤은 영양과 보습을 부여해주며 탄력과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여 색상 발색용보다는 입술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개념에 포인트를 둔 제품입니다. 틴트는 가벼운 사용감과 저발색에서 고발색까지 색상 발색력과 함께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가용화 기술을 이용한 수분산 형태의 산뜻하고 시원하며 가벼운 제품으로 색상 발색력은 약하고 두보 내쪽은 유화 타입의 제품으로 고발색력의 에멀전 구성으로 촉촉하며 입술에 부담감이 적은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일에 알료를 분산한 오일 틴트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며 글로시한 느낌과 함께 중간 정도의 발색 효과를 주는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립 라이너는 립스틱과 더불어 입술에 사용하는 펜슬로 입술 외곽선에 사용하며 입술의 선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입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며 펜슬과 크레용 타입 등이 있습니다. 립 라이너의 구비 조건은 사용감이 우수하고 입술에 자극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립스틱과 조화를 이루며 입술의 형태를 수정해주는 색상을 가져야 합니다. 경시 변화가 적고 쉽게 부러지지 않으며 적당한 경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립 메이크업용 색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중 립 메이크업 제품에 사용하는 유기 색소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레이크 안료입니다. 수용성의 산성 염료를 금속염으로 침전시키거나 이들의 금속염을 체질 안료, 즉 뼈대를 구성하는 안료에 흡착시켜서
물에 녹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장품용 레이크는 적색 205호와 같이 물에 녹기 어려운 염료를 칼슘, 바륨, 스트론튬 등의 염으로 물에 녹지 않게 만든 적색 202호와 204호, 206호, 208호, 219호, 220호 등의 레이크 안료와 황색 5호, 적색 203호와 같이 쉽게 물에 용해되는 염료를 황산 알루미늄, 황산 지르코늄 등의 침전제로 물에 불용성으로 하여 알루미나에 흡착시킨 염료 레이크 등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고 있습니다. 레이크 안료와 염료 레이크는 사실상 엄밀한 구분이 없으며 립스틱, 볼연지, 에나멜 등의 안료와 함께 널리 사용되며 레이크는 안료에 비해 일반적으로 산과 알칼리에 약하고 중성에서도 물에 약간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사용 시 충분한 시험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염료, 다이는 물 또는 기름, 알코올 등의 용매에 용해하고 화장품 기재 중에 용해 상태로 존재하여 채색을 부여할 수 있는 물질로서 물의 가용성인 것을 수용성 염료, 기름이나 알코올 등의 가용성인 것을 유용성 염료라고 합니다. 수용성 염료는 옷에 물감을 들이거나 환타나 야쿠르트 등의 색깔을 내는 데 쓰이기도 하며 화장품에서는 주로 스킨 소프너나 아스트리젠트 등의 스킨유와 로션유, 크림유, 젤 등에 사용이 됩니다. 수용성 염료는 분자 중에 설폰산기와 같은 친수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기안료는 타르 계열의 색소를 구조 내에 가용성기를 갖지 않고 물, 기름이나 용제에 용해하지 않는 유색 분말입니다. 허가색소 중에 유기안료를 분류하면 아조개 안료, 즉 적색 228호, 파마넌트, 레드 등 인디고, 즉 티오 인디고계 안료, 즉 적색 226호, 해링턴 핑크, CN 등이 있습니다. 프탈롯이 아닌 게 안료로서는 청색 404호와 프탈로시아닌 블루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료는 레이크에 비해서 착색력, 내광성이 우수하며 입술 연지, 볼 연지, 그 외의 메이크업 제품에 널리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섀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섀도우는 눈꺼풀이나 눈꼬리에 사용하며 색채와 음영을 부여하며 입체감을 주며 눈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며 또한 눈매의 표정을 연출하고 눈의 단점을 보완하며 다양한 색감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개성을 연출하게 됩니다. 아이섀도우는 형태별로 구분하면 크림 타입, 스틱 타입, 파우더 타입, 케이크 타입이 있으며 케이크의 유형은 파우더를 혼합하고 유분을 균일하게 혼합하고 압축, 성형한 타입이며 휴대가 간편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시간 경과 시에 지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크림 타입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발리지만 온도가 높으면 번들거리는 단점이 있으며 펜슬 타입은 손으로 눈매를 강조하기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번들거리며 한쪽으로 몰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이섀도우가 가져야 할 구비 조건은 바르기 쉽고 밀착감이 있으며 퍼짐성, 지속성이 좋아야 합니다. 또한 색상의 변화가 없고 담이나 피지에 의해 번짐이 적어야 하며 민감한 눈가에 자극이 적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섀도우를 타정하는 방법, 즉 아이섀도우를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섀도우를 제조하는 경우 파우더 반제품 형태를 성형하기 위한, 즉 압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금속 몰드를 사용하는 타정 방식은 대량 생산의 단가가 가장 저렴한 방식입니다. 단순한 타정으로 다품종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경우이며, 두 번째로는 고형분을 습식 슬러리화해서 휘발 성분을 날리는 백 인젝션 방식이 있습니다. 바인더 오일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볍고 매트한 사용감을 가지고 있지만 휘발성 성분으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여 휘발시켜야 하며 냄새가 많이 나며 작업자들에게는 힘든 공정입니다. 셋째로 내용물을 셀룰로스 기제와 물과 같이 혼합하고 고온에서 건조하는 굽는 방식인 베이크드 방식으로 돔 형태 및 다양한 외관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의 혼합 타정도 용이하여 낙하 안정성도 우수한 제형입니다. 색상을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각각의 색상을 단일하게 타정하는 방식과 다양한 방식을 혼합하여 타정하는 타색, 타정 방식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기계적 조건으로 모든 것들은 자동화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6강 3교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